며칠 전 하나뿐인 가족인 아버지를 잃게 된 은혁 씨. 평소 가깝게 지내던 완규 씨 부자가 은혁 씨의 곁을 지킵니다. 은혁아, 힘내. 어?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고맙습니다, 형님. 이제 그 큰 집이 저 혼자만 남았네. 앞으로 어떻게 지내죠? 은혁아,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지내면 어때? 집은 작아도 같이 살면 덜 외롭잖아. 그래, 그 니만 좋다면은 그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거라. 응? 아, 우리야 뭐 저 다 가족 같은 사이 아니더냐? 완규 씨 부자는 혼자가 된 은혁 씨를 가족처럼 품기로 하는데요. 힘내고. 어? 얼마 후 안녕하십니까. 외출해서 돌아온 은혁 씨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슬그머니 안방으로 향합니다. 방 안에는 웬 아리따운 여인이 잠들어 있었는데요. 미소를 지으며 잠든 여인에게 다가가는 은혁 씨. 혹시 그 사이 은혁 씨가 결혼이라도 한 걸까요? 그런데 그때 나왔어요. 오늘 장사 참 잘 됐지? 예, 아버지. 장사를 나갔던 완규 씨 부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형님 오셨어요? 약속 있다더니 일찍 왔네. 왔어요? 자고 있었어? 내가 당신 좋아하는 순대볶음 사왔네. 아 진짜?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우리 자기밖에 없다니까. 우리 어린 때 저녁 먹자. 놀랍게도 여인의 정체는 완규 씨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은혁 씨, 친형과도 같은 완규 씨의 아내에게 대체 무슨 마음을 품은 겁니까? 그날 밤 누군가 목욕을 하는 윤옥 씨를 몰래 훔쳐봅니다. 바로 은혁 씨였는데요. 어허, 은혁 씨 대체 어쩌려고 이럽니까?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의 아내에게 못된 마음을 품은 남자. 이들의 위험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시골 마을에 사는 완규 씨는 아버지 병찬 씨와 함께 과일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 만규, 지금 바쁜가? 오셨어요? 아니에요, 지금 막 나왔어요. 저기 전번에 밭에 일손부족 한번 도와준다 그랬잖아. 지금 같이 좀 가자고. 제가 바빠서 그래. 지금요? 완규 씨가 곤란해하던 그때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보자 보자니까 너무들 하시네. 아니 착한 사람 이용해 먹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아니 우리 형이 그대 일꾼이에요? 자네 무슨 말 그렇게 해? 우리가 뭘 이용했다고? 저기 우리 나중에 다시 올게. 수고해. 예, 들어가세요. 예, 가세요. 형님도 참. 저렇게 막물에 나오면 거들 좀 하세요. 그러게 말이야. 응? 아이, 저 은혁이 아니었으면 오늘 장사 공칠 뻔했다야. 응? 아이, 지난번에 도와드린다고 약속을 해서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 에이. 은혁 고맙다. 에이. 고마워. 얼른 싫어요 얼른. 동네에서 착하기로 소문난 완규 씨. 특히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그의 성격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많았답니다. 그렇으면 진짜 어떡할 뻔했냐. 얼마 후 무슨 일인지 완규 씨의 집에서 살던 은혁 씨가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완규 씨 표정이 어두운데요. 은혁아, 그냥 여기서 살아도 돼. 에이, 아버님 말씀인데 말씀 들어야죠. 저는 원래 진짜 가족도 아니었는데요 아유, 병찬 씨가 갑자기 은혁 씨를 내보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며칠 후 완규 씨의 집을 몰래 훔쳐보는 은혁 씨. 그가 보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윤옥 씨였습니다.
내가 이따 와서 한다니까. 힘들게 이런 걸 뭐하래. 힘들긴요. 재밌기만 한데요. 아버님, 여보, 파이팅해서 돈 많이 벌어오세요. 그래, 돈 많이 벌어오마. 네. 그럼 다녀올게. 은혁 씨 대체 뭘 하려는 겁니까? 잠시 후 완규 씨 부자가 떠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서는 은혁 씨. 어머, 은혁 씨. 형수님 잘 지내셨어요? 저 이거 선물이요. 이게 다 뭐예요? 되게 비싼 건데. 그냥 형수님 생각나서 샀어요. 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대놓고 들이대기로 결심한 겁니까? 형수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여기 앉아보세요. 그러더니 윤옥 씨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데요. 괜찮은데. 아무리 막 나가기로 서니 허영허재하던 분의 아내에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 아가야, 내가 약을 좀. 병찬 씨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어? 우리가 장사 갈 시간에 네가 왜 이 집에 와 있어? 놓고 간 게 있어가지고 잠깐 들렸어요. 이제 막 가려고요. 도망치듯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은혁 씨. 은혁아. 하지만 병찬 씨는 찝찝한 기분을 숨길 수가 없었는데요. 아범아, 저 인형이 녀석과 그렇게 지내지 마라. 응? 아무리 이 느낌이 안 좋아.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애비가 얘기하면 그럴 줄 알아. 은혁 씨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완규 씨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내가 너희들만 믿는다. 과일을 싣고 집으로 향하던 완규 씨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한우를 팔다 그만 사고가 난 건데요. 사고로 인해 과일은 물론 완규 씨도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완규 씨.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당장 이 합의금이랑 밀린 과일값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데 이제 어쩌면 좋겠냐? 응? 우리 이제 병원비랑 생활비도 없어요. 어디 가서 돈이라도 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게. 미안해. 사고로 인해 큰 빚을 떠안게 된 것이죠. 한 번만 도와줘. 얼마 후 제사정 잘 아시잖아요. 제가 앞으로 반일도 더 자주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요. 아니 내가 돈이 어디가 있어. 난 몰라. 아무튼 난 못 빌려주니까 그런 줄 알아. 어르신. 어르신. 퇴원을 하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때 하여튼 사람들 인정머리 하고는 형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그 돈 제가 빌려드릴게요. 3,000만 원이면 돼요. 정말? 그럼 고맙지.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뭔데? 그런데 은혁 씨의 얘기를 듣고 무척이나 놀라는 완규 씨. 대체 은혁 씨가 제시한 조건이 뭐기에 이런 걸까요? 며칠 후 완규 씨가 아내와 함께 은혁 씨를 만났습니다. 결국 은혁 씨의 요구대로 차용증을 써주기로 한 건데요. 자, 어디 제대로 썼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형님. 놀랍게도 그 내용은 돈을 갚지 못할 시 완규 씨가 아내와 이혼을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을 넘기겠다는 조항까지 있었는데요. 네가 나한테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 어떻게 내 부인한테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 절대 당신 뜻대로 안 될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돈 다 갚을 테니까. 네, 형수님. 어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가자, 여보. 대체 은혁 씨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요구한 걸까요? 두 사람이 이혼한들 윤옥 씨가 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날 이후 윤옥 씨도 함께 장사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참 얼마예요? 이거 한 바구니 3,000원이에요. 어우, 그렇게 싸? 알았어, 그러면 이거 세 개 다 주세요. 3개 다 드려요? 허허, 이거 어째 너무 저렴하게 파는 것 같은데요. 아유,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여보, 이걸 벌써 다 팔았어? 네. 여기 10,000원이야. 나머지 2만 원은? 2만 원이라뇨? 이거 한 바구니에 3,000원 아니었어요? 여보, 처음에는 10,000원이라 그랬잖아. 이렇게 팔면 우리 적자야. 미안해요. 내가 바나나랑 착각했어요. 괜찮아. 미안. 물건을 헐값에 팔아넘긴 것은 물론 실수로 과일까지 모두 망가뜨리고 마는 윤옥 씨. 에이, 이러다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터지게 생겼습니다. 몇 달 후 완규 씨가 주변을 살피며 마당 한쪽에 방치된 아궁이로 향합니다. 그러더니 그 속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놀랍게도 아궁이 속에 있었던 것은 돈다발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속에 또다시 돈을 채워 넣는데요. 결혼만지 판 건 아쉽지만 돈 갚는 게 먼저니까 조금만 더 모으면 되겠다. 은혁 씨에게 갚을 돈을 쓰지 않던 아궁이 속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럴 수가요. 돈을 숨겨놓은 아궁이에 윤호 씨가 불을 지피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그래, 여보? 왜 그래요, 여보? 아이고, 이를 어쩝니까. 어렵게 모은 돈이 모두 잿더미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 안에 돈 넣어놨단 말이야. 왜 먼저는 가스레인지 쓰고 저기다 보내놓죠 왜? 아니, 난 그냥 당신이랑 아버님 그 백숙해드리려고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이런 데다 돈을 넣어두래요. 도둑 들까봐 여기 넣은 건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은 건데 이제 어떡해 이거. 미안해, 여보. 어떡해. 안규 씨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얼마 후 아버지, 형님, 좋았습니다. 아니, 네가 여기 웬일이냐? 아버지, 잘 됐어요? 형님이 저랑 한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요. 나가서 얘기하자. 내일 당장 형수님하고 이혼하실래요? 아니면 이 집 저한테 넘기실래요? 무슨 소리냐 이게? 어? 형님이 저한테 돈 빌렸거든요. 못 갚으면 형수님하고 이혼하는 조건이었는데 못 들으셨어요? 뭐라고? 내일입니다, 형님. 안 그러시면 법원에서 보게 될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요. 자신을 품어줬던 완규 씨에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잠시 후 여보, 우리 이혼해요. 안 돼. 절대 안 돼. 아니, 그럼 무슨 방법 있어요? 이 집 다
당신하고 아버님한테 남은 유일한 재산인데 이것마저 뺏길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또 어떻게 이혼을 해? 일단은 살고 봐야죠. 우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용부터 해주고 나중에 다시 방법 생각해봐요. 완규 씨를 위해 윤옥 씨가 이혼을 결심한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헤어지게 되는데요. 얼마 후 요리가 한창인 윤옥 씨.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은혁 씨 아닌가요? 오늘 메뉴 뭐야? 자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어쩐지 냄새가 좋더라. 한번 맛볼래? 볼까? 놀랍게도 윤옥 씨가 은혁 씨와 새살림을 차린 것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때 누군가 두 사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완규 씨와 병찬 씨였는데요. 당신이 여기 어떻게 해요? 아이, 진짜.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랬어? 여보. 이혼한 사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일단 나가시고. 나 붙였어. 너 내가 다 들었어. 너 나 몰래 내 마누라 꼬드겼다며? 니네들이 다 짜고 친 거라며! 빨리 좀 나가. 여보! 두 사람이 모두 계획한 거라뇨?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차은혁은 완규 씨 아내 하윤옥을 보고 첫눈에 반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차은혁은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차은혁의 마음을 병찬 씨가 눈치채게 된 것이죠. 이제 새 식구도 들어왔고 은혁이가 그만 분가하는 게 어떻겠나. 며느라이도 그렇고 너도 서로 그 불편할 것 같구나. 아, 네. 아이, 그러려고 그랬어요, 아버지. 형수님도 들어왔는데 제가 나가는 게 맞죠. 이번 주 안으로 짐 싸겠습니다. 그래. 결국 차은혁은 병찬 씨에게 쫓겨나다시피 집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차은혁의 만행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수시로 후 하윤옥을 찾아와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은혁 씨. 아 이게 대체 형수님, 아니 윤옥 씨, 저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저는 형님보다 돈도 많고 윤옥 씨 진짜 행복하게 할 자신 있거든요. 결국 하윤옥 역시 돈 많고 적극적인 차은혁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밀회를 즐겼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완규 씨가 사고로 큰 빚을 지게 되자 이들은 파렴치한 계획을 세웁니다. 은혁 씨. 형님 좀 어때요? 한 달은 더 입원해야 될 것 같아요. 병원비며 과일값 쓰면 빚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 방법은 어때요? 어떤 방법이요? 아니 은혁 씨가 그애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못 갚으면 나랑 이혼한다는 조건이요. 좋아요. 이혼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완규 씨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완규 씨는 돈을 갚으면 된다는 생각에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하윤옥은 일부러 완규 씨의 장사를 망치곤 했죠. 또한 완규 씨가 쓰지 않는 아궁이 속에 돈을 숨겨둔 것을 보고는 돈을 빼돌려 불에 탄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걔가 어떡해?
완규 씨가 돈을 갚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녀의 무서운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두 사람의 계략은 곧 들통나고 맙니다. 우연히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를 엿듣게 된 마을 주민이 완규 씨에게 모든 사실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저게 나한테 이러냐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제발. 아니 이혼한 사람하고 재혼한 게 무슨 죄라도 돼요? 형님은 빌린 돈이나 갚으시죠. 뭐라고? 이혼은 이혼이고 빌린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싫으면 법원에서 보든가. 는 의 아내를 빼앗은 것으로도 모자라 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채 원고 승소 판결을 냈는데요. 하지만 이에 불복한 은 항소를 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계약은 가 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 그리고 는 과의 이혼할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어긋난다며 두 사람이 한 금전 계약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이들의 계약은 무효가 됐지만 이들의 관계를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 이게 뭐야 짓이야! 이렇게 잘 살겠냐? 갑자기 말을 더 얼렸더라 이거는. 진짜 뭐라고. 두 사람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완규 씨의 마음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욕망은 선악의 갈림길이며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랍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번듯한 마사지 숍을 차린 주연 씨. 첫 손님과 상담이 한창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픈 기념 서비스로 마사지 1회 추가를 해드릴게요. 가게 오픈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네? 내 또래 같아 보이는데 돈은 어디서 났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쏘리. 제가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서요. 시술 받으러 이쪽으로 가면 되죠? 네. 어째 피부 관리에는 영 관심이 없고 원장에게 엉뚱한 질문만 합니다. 좀 유별난 손님 같죠? 그런데 진짜 원장 나오라고 그래. 원장 나와! 아이고 이런 피부 관리 중에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네. 진짜 대체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내일 웨딩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진짜 미치겠네. 개업 첫날 벌어진 난감한 상황. 그런데 대기실에 앉아있는 한 손님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아니 이런 걸 왜 몰래 찍고 있는 거죠? 안녕하시고. 진짜 어디서 자격도 안 되는 것들이. 병원 갔다 와서 보자. 고객님 이러지 마. 결국 대기 중이던 다른 손님들까지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이게 뭐야? 그런데 잠시 후 주연 씨의 가게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며 흐뭇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뭐랍쇼? 두 사람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까? 아니 여기 원장 불쌍인 거잖아. 잘 찍었네. 역시 내 동생. 언니 진상도 장난 아니던데. 그래? 야야 나 여기 좀 봐봐. 진짜 봐봐. 뭐하니 두 사람 친자매인 듯한데 이들은 왜 분장까지 해가며 주연 씨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걸까요? 그날 오후 주연 씨가 직원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이거 먹고 힘내요. 네, 원장님. 네, 원장님. 바로 그때 어떻게 괜찮으세요?
아이고 주연 씨 오늘 일진한 건 참 사납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뭐죠? 희진 씨 자매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아니 이번 일도 희진 씨 자매가 꾸민 일 같은데 이들은 대체 무슨 억하 심정으로 주연 씨를 이토록 못 살게 구는 걸까요? 겁없는 세 자매의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도 희진 씨 자매의 행동이 영 수상합니다. 데이트 중인 주연 씨 커플의 뒤를 쫓고 있는 모양인데요.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까지 해가며 두 사람을 미행 중입니다. 아니 뭘 저렇게 많이 사준 거야? 그러니까 아주 나를 잡았어. 거참 남이야 뭘 사든 말든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이거 너무 예쁘다. 오빠, 나 이거 사도 돼? 아, 그럼 오늘 주연이 사고 싶은 거 다 사. 찬이 오빠 최고. 나 어제 옷부심 망쳐서 너무 우울했는데 오빠 덕분에 기분 싹 다 풀렸어. 그래 내일 보고 주연 씨 커플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체크하는 두 사람. 그때 희진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언니. 잘하고 있어? 당연하지. 발표 못하게 증거사진 확실하게 찍어야 돼. 걱정하지 마. 저 여자애한테 돈을 다 퍼주고 있다니까. 어? 이 인간이? 나한테는 돈 한 푼 없다 그러더니. 나. 언니 이동해야 돼. 이따 전화할게. 알았어. 놀랍게도 주연 씨의 남자친구 찬휘 씨를 미행하고 있었던 두 사람. 혹시 맏언니의 바람난 애인 뒷조사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동생들이 찍어온 사진을 살펴보는 미진 씨. 더 이상은 못 참아. 결판을 내야 될 것 같아. 그치? 빨리 정리하자. 아니, 대체 어쩌려고. 그런데 그때 누군가 찾아온 모양인데요. 우리 부처들 들어와 있었네. 형부 오셨어요? 형부 안녕하세요. 뭐랍쇼? 미진 씨 남편이 있었군요. 우리 처제들 왔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뭐 어때? 근데 어쩌죠? 저희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네. 갈래?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에. 형부가 집에 오자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희진 씨와 유진 씨. 사진 속 남자 찬휘 씨에 대해서는 형부에게 비밀인 모양인데요. 세 자매와 찬휘 씨는 대체 무슨 관계인 걸까요? 며칠 후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인 찬휘 씨가 출근을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찬휘 씨 책상 위에 웬 상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 찬휘 씨에게 꽃다발을 보낸 모양인데요. 꽃다발과 함께 배달된 카드 한 장. 오, 여자친구 주연 씨가 오늘 밤 호텔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자친구의 깜짝 이벤트라니 찬휘 씨 무척 기대되겠는데요. 그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여자친구와의 약속 장소를 찾은 찬휘 씨. 주연아, 오빠 왔다. 그런데 그때 깜짝이야. 주연이 이런 짓궂은 장난 좋아하는구나. 어? 저 뭐야? 어? 손 왜 묶는데? 저요. 이찬이, 우리 목소리 알지? 뭐야? 설마 미진 씨는? 놀랍게도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미진 씨 자매였습니다. 찬휘 씨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세 사람. 그리고 잠시 후 이러지 마. 이거 너무하잖아.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우리 이러지 말자. 어? 이건 선을 넘는 행동들이야. 됐고, 우리랑 인연 끊고 싶으면 돈이나 내놔. 그래. 돈만 주면 해결될 일이잖아. 제발 이러지 마. 아이 진짜. 일주일만 시간을 줘. 일주일? 정말이지? 내 모든 걸 걸고 맹세할게. 진짜. 돈을 내놓으라며 찬우 씨를 협박하는 미진 시장. 대체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어제의 사건 때문인지 출근하는 찬우 씨 표정에 맥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아니 희진 씨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사장님 나가셨어요? 뭐랍시야 미진 씨까지. 그렇다면 세 사람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혜진 씨 무슨 일이야? 이번 주 행사 스케줄이요. 거기다 놔둬. 사장님, 어제 한 약속 꼭 지키세요. 사장을 협박하는 직원이라니. 찬우 씨는 여직원들에게 대체 무슨 꼬투리를 잡힌 걸까요? 일주일 후 미진 씨 자매가 찬우 씨에게 돈을 받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찬우 씨가 급하게 사무실을 정리하고 도망친 모양입니다. 이게 뭐야? 야, 뭐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사장 이 자식 회사까지 접고 도망가! 미진 씨 자매를 피하기 위해 회사까지 닫아버린 찬우 씨.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하루아침에 직장까지 잃게 된 미진 씨 자매는 그저 당혹스러울 따름인데요. 언니! 왔어. 뭐야? 이제 어떻게? 사장이랑 연락도 안 되는 거야? 야, 이 자식 어디서 짖지? 더 이상 안 되겠어. 경찰서로 당장 가자. 그래 언니, 그냥 신고하자. 그래, 당장 신고해 그냥. 야, 안 돼! 안 돼, 신고하면 우리만 손해야. 정말 안 돼. 알았지? 그런가? 그럼 어떡해?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 기다려봐. 언니한테 좋은 계획이 있어. 이리 와. 동생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데 미진 씨는 웬일인지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자신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며 은밀한 계획을 털어놓는 미진 씨. 진짜라니까? 이번엔 대체 또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걸까요?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나게 고기 파티를 벌이고 있는 미진 씨 자매. 게다가 어디서 났는지 묵직한 돈다발까지 생겼는데요. 진작 이 방법을 썼을걸. 10년 후 채증이 쭉 내려가는 것 같아. 그러게나 말이다, 줘봐. 돈이 좋긴 좋구나. 이게 얼마만이야? 고작 반나절 만에 큰 돈을 마련한 세 자매. 찬우 씨도 도망친 마당에 이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다음 날 회사까지 접고 자취를 감췄던 찬우 씨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변을 몹시 경계하며 한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데요. 주연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직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집안이 아주 난장판입니다. 이게 다 뭐야? 주연아. 도둑이라도 들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주연 씨가 손발이 묶인 채 발견됐습니다. 주연아 괜찮아?
나 죽을 줄 알았잖아. 오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어? 무슨 소리야? 느닷없이 찬휘 씨를 원망하는 주연 씨. 대체 까닭이 뭘까요? 이야기는 7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박미진, 박희진 자매는 이찬휘의 회사에 함께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언니. 사장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치? 나보다 조금 어릴 것 같긴 한데 나 운동생 삼고 싶더라. 이찬휘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면접에 합격해 나란히 회사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미진에게 우연히 사고가 발생합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덕분에 가까스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박미진. 이찬휘에 대한 호감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좋은 아침. 커피 드시게요? 제가 타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네. 게다가 사장 이찬휘는 직원들을 함부로 부리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희진 씨는 샴푸 향이 항상 좋네요. 네? 희진 씨한테 잘 어울려요. 뭐야? 혹시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찬휘의 매력에 푹 빠진 자매는 즐거운 직장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박미진의 남편 지호준은 아내의 직장 생활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일과 집안 살림을 동시에 하는 게 아내에겐 무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보! 박미진! 여보. 왔어요?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내가 일 당장 그만두랬잖아. 여보 그러지 말고. 생활비 모자라면 더 준다니까. 둘 다 하기 힘들면서 왜 고집이야? 당장 그만두는 거야. 알았지? 아유 진짜. 아니 여보. 직장 생활 때문에 남편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된 박미진은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박미진은 퇴사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님,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우리 찬희 사장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도 월급 받아야 나가지. 부탁할게. 사실 이찬휘는 4개월째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밀린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해 심지어는 여직원과 교제까지 했는데요. 오빠가 요즘 새로 시작한 사업에 자금이 좀 묶여서 그러는데 우리 희진이 월급은 다음 달에 줘도 될까? 그럼요, 사장님. 저도 사장님한테 뭐라도 도움되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고마워. 이찬휘의 매력에 푹 빠져 월급도 안 받고 일을 해주던 박미진, 박희진 자매. 하지만 이찬휘는 직원들의 임금을 가로채 여자를 사귀며 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수상한 낌새를 느낀 박미진 자매.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한테 월급 줄 돈도 없다더니 그 여자한테 돈을 펑펑 쓰고 있더라니까. 이들은 이찬휘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지만 월급 빨리 안 내놓으면 네 여자친구한테 다 까발릴 거야. 이찬휘의 여자친구를 괴롭히고 심지어 직접 폭력까지 행사하며 밀린 월급을 받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찬휘는 회사를 닫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박미진 자매는 결국 밀린 월급을 받아내기 위해 아주 놀라운 계획을 꾸미게 되는데요. 그들이 노린 것 뜻밖에도 이찬휘의 여자친구 성주연이었습니다. 이 회사 직원들은
대표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자 못 받은 월급을 받아내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일을 꾸미게 되는데요. 회사 대표 씨 여자친구 집에 침입하여 명품 가방과 귀금속, 의류와 화장품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훔쳤던 것입니다. 결국 회사 직원들은 특수절도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해도 그렇지 죄 없는 사람의 물건을 훔쳐 돈을 마련하려고 하다니 참 딱하십니다. 야, 니들 진짜 무섭다. 어? 어떻게 도둑질할 생각까지 하냐? 내 여자친구가 무슨 죄야? 야, 이 뻔뻔한 자식아. 네가 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아니지. 아이씨, 양다리도 모자라서 이 파렴치한 사기꾼아. 말이면 단자. 아니 이게 어서 너 진짜. 너 때문이야. 어리석은 방법으로 잘못된 복수를 선택한 박미진 자매. 최선의 복수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처럼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죠. 보다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았더라면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세요? 킥입니다. 집으로 배달된 꽃다발과 케이크 선물에 기분이 좋은 은정 씨. 엄마. 아, 이거 엄마 거 아니야. 뭐? 그럼 야, 너 또 그 여자한테 갈게? 오늘 생일이란 말이야. 참, 며느라 이 죽고 나니까 아주 그 여자한테 빠져서는. 너 대체 그 여자한테 얼마나 더 받아줄래? 어? 얼마나 더 받아줄 거냐고? 엄마 나 바빠. 아이고 진짜. 갔다 올게. 듣자하니 태수 씨가 사별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태수 씨가 요즘 한참 빠져 있는 여자가 있나 본데요. 잠시 후 최신형 휴대폰까지 샀고 다음이 케이크에 꽃다발에 최신형 휴대폰도 모자라 선물을 더 사려는 태수 씨. 목걸이 좀 보여주세요. 화려한 걸로. 아, 어떤 분께 선물하시려고요? 아주 예쁘고 소중한 사람이요. 아, 이쪽부터 한번 보세요. 대체 태수 씨의 그녀가 누구길래 이토록 선물 공세를 펼치는 거죠? 잠시 후 한 식당을 찾은 태수 씨. 여기서 그녀를 만나기로 한 모양입니다. 저 왔어요. 왔어? 어랍시오. 설마 식당 주인이 태수 씨의 그녀인 겁니까? 언뜻 보기에 태수 씨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데요. 아, 이래서 태수 씨 어머니가 못마땅해 했나 보군요. 그런데 장모님 생신이시잖아요. 이제 휴대폰 이걸로 쓰세요. 지금 있는 휴대폰엔 아름이랑 추억이 너무 많아서 볼 때마다 생각나시잖아요. 뭘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 그리고 이거. 자, 짜잔. 너무 이쁘다. 김서방, 자네도 다시 좋은 여자 만나야지. 아,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아름이 죽을 때까지 가슴속에서 못 꺼내놔요. 제가 앞으로도 장모님 옆에서 든든하게 아들 노릇할게요. 그래도 내가 사이복은 있나 봐. 고마워. 비록 아내는 죽었지만 장모님을 살뜰히 챙기는 태수 씨군요. 미애 씨 참 든든하겠습니다. 며칠 뒤 미애 씨가 소개팅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꽤나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김서방, 왜 이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만나요? 뭐라고요? 친한 언니가 소개해주신 분이셔. 다시는 소개팅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소개시켜드려도 제가 소개시켜드려요. 장모님을 끔찍히도 생각하는 사위. 그런 사위가 주선한 소개팅이 불러온 충격적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동네 이용원에서 이용사로 일한 태수 씨.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어? 네, 사장님. 아니, 자네 어디 갔다 왔길래 얼굴이 그래? 저 오늘 태수 씨 죽은 날의 기일이라서 거기 다녀오는 길이에요. 아, 그게 벌써 1년이나 됐나? 네. 자네 오늘 일 끝나고 술이나 한잔 할까?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누가 자네 때문에 그래? 내가 적적해서 그래. 노총각이라 집에 들어가도 할 일도. 마음이 안 좋은 태수 씨를 생각해주는 정국 씨인데요. 태수 씨 참 좋은 사장님을 두었군요. 얼마 후 무슨 일인지 미애 씨를 이끌고 한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태수 씨. 어째 미애 씨는 내키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랍쇼, 이거 정국 씨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럼 주선자는 여기까지. 두 분 얘기 많이 나누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래. 가볼게요. 김서방, 이거 보아하니 태수 씨가 외로운 두 사람을 위해 소개팅을 주선했나 보군요. 김서방한텐 얘기 많이 들었어요. 좋으신 분이라. 아유, 뭘요? 아이, 전에도 느꼈지만 참 미인이십니다. 감사해요. 사장님도 미남이세요. 예? 정말요? 그럼요. 사실 제가 여자분을 사귄 적이 없어서 이런 자리가 쑥스럽네요. 정말요? 예. 세상에. 뭐 드셨어요? 서로 칭찬을 주거니 받거니 이거 생각보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요. 얼마 뒤 두 번째 만남을 가진 두 사람.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 미애 씨랑 둘이 이렇게 소풍 나오니까 우리 꼭 부부 같네요. 뭐예요? 그나저나 우리 사위 머리는 잘 잘라요? 그럼요. 우리 사위한테 잘해주셔야 해요. 아유,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 정국 씨 그만 발을 헛딛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작은 스킨십에도 가슴이 뛰는 순진한 50대 총각 정국 씨. 아무래도 미애 씨에게 푹 빠진 것 같습니다. 미애 씨, 이번 주말에 단둘이 여행 갈래요? 네? 단둘이 여행? 예. 그건 좀... 정국 씨, 우리 동갑이죠? 예. 그럼 아주 좋은 친구예요. 친구요? 그럼 저기 여자친구, 남자친구네요? 네? 네, 뭐... 그러네요. 이거 어째 정국 씨가 좀 앞서가는 것 같은데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어쩐 일인지 이용사 정국 씨가 오늘은 손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주 젊어 보이고 샤프하게 부탁합니다. 저희 장모님이랑은 잘 돼가세요? 그 뭐야, 요새 그 젊은 애들 말로 썸 타 썸. 잘 됐네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모님이랑 잘 돼도 절대 정식 결혼이나 혼인신고 절대 안 돼요. 아유, 알았어. 걱정하지 마. 뭐랍시오? 태수는 왜 미애 씨와 정국 씨를 직접 소개까지 시켜주고는 결혼 못하게 하는 거죠? 다음 날 오늘따라 멋있게 차려입은 정국 씨가 풍선과 꽃다발을 들고 미애 씨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프로포즈라도 하려는 모양인데 활짝 웃으며 정국 씨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는 미애 씨. 아,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미애 씨가 정국 씨를 그대로 지나쳐 갑니다. 태인 씨 왔어요? 아, 정국 씨 인사해요. 제 남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곧 미애 씨랑 결혼할 김대윤이라고 합니다. 네? 결혼이요? 사실은 정국 씨 소개받기 전부터 쭉 만나고 있었는데 우리 사위한테는 아직 말을 못했어요. 축하해 주실 거죠? 우린 친구니까. 아, 예, 그럼요. 우린 친구니까.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아이고 이거 그간 정국 씨 혼자 헛불을 켜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국 씨 충격이 클 것 같은데요. 그날 밤 저놈이야 저놈. 둘이 꼭 결혼한대. 잘 좀 해보시지. 이게 뭐예요? 저 둘이 결혼하면 나 인생 꽝 난다고요.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나가지고. 그래도 아예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니까. 내 방식대로 계속해봐야죠. 네?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면 태수 씨 인생에 타격이 생긴다니요. 이것도 무슨 소리인 걸까요? 일주일 뒤 여느 때처럼 식당으로 출근을 하는 미애 씨. 그런데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 미애 씨. 아니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무슨 소리지요? 혹시 미애 씨와 대윤 씨의 만남에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잠시 후 안녕하세요, 미애 씨.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사실은 이것 좀 보세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누가 유리창에다 이런 쪽지랑 칼날을 엄청 붙여놨더라고요. 네? 대윤 씨는 이혼한 지 10년도 넘었거든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그때 노빈 씨, 튀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위가 또 선물을 보냈나 보네요. 세상에나 충격적이게도 상자 안엔 죽은 쥐 사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정국 씨가 상자 안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김대윤과 당장 헤어져. 안 그럼 너도 이 생쥐꼴 낸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정국 씨, 너무 무서워요. 당분간 몸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체 미 씨에겐 누가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요? 그런데 어째 정국 씨는 범인을 아는 눈치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서던 대윤 씨가 자신의 차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번엔 누군가 대윤 씨의 차에 달걀 테러를 한 건데요. 누가 이딴 짓을? 그런데 쪽지를 보고 더 크게 놀라는 대윤 씨. 충격적이도 이 모든 것이 태수 씨의 짓이었나 봅니다. 그날 오후 장모님, 저 왔어요. 싸늘한 눈빛으로 태수 씨를 보는 두 사람. 오늘은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알타리 김치 담가 왔어요. 자네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가? 아니 이거 저 아니에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왜? 내가 미애 씨랑 결혼이라도 하면 상속을 못 받을까봐 이러는 거야? 아니 자네, 그동안 내 재산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잘해줬던 건가? 아니 장모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했다가는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다시는 찾아주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게. 오늘부로 연 끊자고. 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뭐? 그렇잖아요. 벌써 남자랑 히히덕거리면서 결혼을 한다 그래요. 남자가 그렇게 좋아요? 어떻게 그런? 자, 미애 씨, 됐어요. 그만해요, 미애 씨. 세상에나 태수 씨에게 이런 검은 속내가 있었던 겁니까? 그런데 어째 태수 씨의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요. 며칠 후 데이트에 나선 미애 씨와 대윤 씨. 아이고, 미안해. 여기까지 오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 우리 나쁜 일들 싹 잊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놀자. 좋아요. 고고. 아이 목말라. 응? 이거 마셔도 되지? 네. 잠깐만요. 이거래? 무슨 일인지 미애 씨가 갑자기 생수병을 빼앗아드는데요. 별안간 왜 이런 걸까요? 그런데 며칠 후 경찰이 정국 씨와 태수 씨가 일하고 있는 이용원에 찾아왔습니다. 계십니까? 무슨 일이시죠? 이정국 씨, 노무현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정국 씨가 미애 씨를 살해하려 했다고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몇 개월 전 딸이 죽은 뒤 종종 사위가 일하는 이용원을 찾아 간식거리를 챙겨주었던 미애 씨. 그런 미애 씨를 이정국은 남몰래 흠모했는데요. 혹시 우리 장모님한테 관심 있으세요? 아니야. 나 같은 노총각이 무슨. 아 사장님이 어때서요? 어떻게 소개해드릴까요? 진짜?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런 이정국에게 태수 씨는 조건을 걸고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랑 잘 돼도 정식 결혼이나 혼인 신고는 절대 안 돼요. 아니 왜? 우리 장모님 남편도 없고 딸도 죽어서 유일한 재산 상속자가 사위인 저란 말이에요. 난 돈에는 전혀 관심 없어. 잘 됐네요. 그럼 우리 장모님이랑 잘 해보세요. 장모님 옆에 딱 붙어서 딴 놈들 얼씬도 못하게. 알았어. 걱정하지 마. 기막히게도 태수 씨는 장모님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태수 씨와 모종의 약속을 하고 미애 씨를 소개받은 이정국은 미애 씨에게 푹 빠지고 말았고, 미애 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물 공세까지 펼치며 50대의 첫사랑 날이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사장님도 미남이세요. 사장님도 미남이세요.
그리고는 마침내 미애 씨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려고 결심을 한 이정국. 하지만 하필 그날 미애 씨에게 교제하던 사람이 있었고 곧 결혼까지 할 거란 얘기를 듣고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는데요. 사실 미애 씨를 향한 이정국의 마음은 일반적이지 못했습니다. 네가 감히 날 배신해? 평생을 모태솔로로 살아온 이정국에게 처음 찾아온 사랑은 광기 어린 집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은 평소 자신이 호감을 보였던 가 자신이 아닌 을 만나는데 앙심을 품고 의 사생활에 대한 저속한 허위 사실이 담긴 쪽지를 피해자들의 집과 영업장 인근에 게시하고 회사인 를 사칭한 쪽지를 에게 보내 협박하는가 하면 두 사람을 살해할 의도로 의 차량에 농약을 탄 생수병을 몰래 놓고 가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처음 본 생수병을 수상하게 여긴 가 이를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결국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이 같은 일을 벌인 은 항소심 끝에 살인 미수,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해 사람까지 살해할 독한 마음을 먹었던 이정국.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먼저 나 배신했잖아. 배신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그동안 나한테 왜 그렇게 친절했는데? 너도 나 좋아했던 거 아니었어? 네? 아니 그건 우리 사위가 일하는데 사장님이시니까요. 자, 갑시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괴로움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인연은 받아들이고 집착은 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이제라도 깨닫기 바랍니다.